안녕하십니까, 아는 통역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대만 해협 긴장, 아프리카와 남미의 정치 불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의존해야 할 국제기구들, UN, 나토, IMF, 세계은행은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한때 세계 질서를 관리하던 시스템이 지금은 존재는 하지만 힘은 없는 조직처럼 보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질문을 다룹니다. 국제기구는 왜 무력해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가? 국제기구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질서를 안정시키며 미국 중심 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 UN, IMF, 세계은행, 나토는 모두 미국이 주도한 질서 관리 장치였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이 구조가 잘 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진영 대 소련 진영, 두 개의 진영만 존재했고요. 규칙도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국제기구는 이 두 진영의 충돌을 관리하는 완충 장치였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냉전 시기와 다릅니다. 이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인도, 브릭스 국가들, 여러 강대국과 중간 국가들이 각자의 질서를 만들려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극 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국제기구는 여전히 냉전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UN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모두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전쟁 당사자가 전쟁을 막는 권한을 가진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어떤 전쟁도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엔은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의하는 무력화됩니다. 유엔은 더 이상 세계 정부가 아닙니다. 유엔은 강대국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무대가 되었을 뿐입니다. 유엔은 존재하지만 권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후 나토는 분명히 강화되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했고요. 군사비도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화는 자율성이 아니라 의존성 강화입니다. 유럽은 다시 미국의 군사보호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국가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강해졌지만 유럽은 약해진 것이죠. 이것이 역설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위기 국가는 IMF 구제금융, 이것이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자체 금융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자기들만의 은행과 결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달러 중심 금융 질서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IMF는 더 이상 유일한 구제금융 창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국제금융 질서 붕괴의 신호입니다. 국제기구는 중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는 제재받고요, 어떤 국가는 보호받습니다. 이 기준은 국제법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국제기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브릭스 확대, 비서방 블록 강화, 지역동맹 증가, 세계는 하나의 질서가 아니라 여러 질서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는 이렇게 나뉩니다. 미국 중심의 서방 블록, 중국, 러시아 중심의 비서방 블록, 중립, 비동맹 국가 블록. 국제기구는 이 블록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국제기구는 블록 중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냉전 2.0 시대입니다. 한국은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요, 무역은 중국에 의존합니다. 국제기구 규칙을 신뢰하죠. 이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만 믿고 가는 외교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략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 외교도 아니고 이념 외교도 아닌 국익 중심의 외교입니다. 국제기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세계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제 세계는 규칙의 시대에서 힘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언론과 정보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즉 누가 진실을 통제하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통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